안녕하세요. 또 돌아왔습니다. 장원구입니다. 네, 이제 뭐 날씨가 일교차가 되게 심하네요. 늘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게 축구를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송 들어가기 전에 광고 하나 보고 오시겠습니다. 산삼 건강식품 전문 브랜드 1위 백진삼. 요 백진삼은 특허받은 식물 조직 배양 기술로 100년 이상 된 산삼의 DNA와 99% 동일하게 복제한 산삼, 동의보관 비법에 맞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17가지 원료를 보강하여 만든 제품입니다. 다른 일반 홍삼 제품보다 진세노사이드 함량 수치가 최소 4배에서 최대 335배까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드시고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요즘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이강인 선수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주말마다 또 주중에 뭐 리강, 챔스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이강인 선수 활약상을 뭐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셨을 테니까 이 선수 특히 최근에 한 달간 완전히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지금 이제 이 도표 한번 보실까요? 지난 한 달 미친 이강인. 11월 10일 앙제전에서 이강인 선수가 2골을 터뜨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거 소파스코어입니다. 소파스코어 평점 10점 만점. 그리고서 이제 나흘 후에 쿠웨이트 또 팔레스타인과의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2경기를 뛰었는데 평점이 7.2, 7.0. 그리고 다시 이제 리그왕으로 돌아왔어요. 툴루즈단에서 7.2, 그리고 UEFA 챔피언스 리그 바이에른전에서 7.0, 다시 리그왕으로 돌아와서 낭트 오세르전에서 7.9점, 그리고 지난주 UEFA 챔피언스 리그 라이프치히전에서 또 7.9점. 저 기준을 말씀드리면 일단 7점 정도면은 웬만큼 했네. 7.5점이 넘으면 잘했다. 8점 넘어가면은 이제 미친 활약을 보이는 수준으로 소파스코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여러분들 판단을 하시면 돼요. 보면은 지난 한 달 동안 뭐 못한 경기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특히 12월 달에 들어서 저 낭트, 오세르 그리고 잘츠부르크전 3경기에서는 정말 압도적인 실력, 그리고 매번 선발로 출전하면서 정말 놀라운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경기를 보시면요, 간단합니다. 간결하면서 화려하고, 화려하면서 간결한, 꼭 필요한 순간에 나타나고 결정적인 순간에 연결을 하는 그러한 플레이메이커의 기능이 아주 극대화돼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최근 한 달간의 경기 미친 이강인이라면서 표 보여드렸는데, 거기서 사실은 이강인 선수가 골을 넣은 경기는 앙제와의 리그왕 경기 2골 넣은 거, 그래서 평점 10점 맞았죠? 나머지 경기에서는 골이 없어요. 그래도 평점이 늘 팀에서 상위권 내지는 최상위권으로 꾸준히 유지했어요. 거의 10경기 가까이.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활약을 보여주고 있나? 첫째, 이강인 선수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강인에게 득점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오른쪽 미드필더 내지는 라이트 윙 또는 중앙 미드필더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죠, 팀 플레이를 조율하는, 이 말하자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감독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팀에서. 이거 나이가 어린 선수가 사실, PSG는 뭐 그야말로 프랑스 최강팀 스타 군단이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지휘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전사령관, 쿼터백. 아시죠 여러분? 쿼터백, 미식축구. 제가 최근에 경기를 보니까 오른쪽에 패스를 받는데, 여러분들 그전부터 보시면 이강인 선수 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강인이는 패스를 그러니까 동료가 패스를 하면 패스가 오는 순간, 짧은 순간인데 발에 닿기 전에 한번 훑어본다는 거예요. 앞을. 그 패스가 발에 닿는 그 순간에 어디로 가야 될지 미리 예측을 하고 팍 찔러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야가 더 넓어졌어요. 아마 넓은 시야만 따지면 진짜 이 이강인 선수의 시야가 월클이라는 게 최근 경기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발로 하는 테크닉, 발 기술은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상대 수비가 바짝 붙어서 수비를 하건, 아니면 멀리서 달려오면서 태클을 하건, 그다음에 상대가 협력 수비를 오건
다 벗겨냅니다. 그리고 방향 전환이 더 민첩해졌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 카타르 월드컵에 메시가 크로아티아 그바르디올을 상대로 했을 때 등 뒤에 있을 때 순간적으로 페이크 주고 반대 방향으로 휙 돌아가서 나가는 거 그거 보셨잖아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그러한 움직임이 경기 중에 여러 번 나와요. 잘츠부르크전에서는 상대 수비 3명을 순식간에 벗겨냈는데 순간적인 방향 전환과 아주 간결한 턴, 그 다음에 민첩한 동작, 발동작으로 휙휙 제끼면서 돌아갔는데 볼이 발에서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이강인 선수 테크닉 좋은 건 뭐 원래부터 알려졌지만 그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냥 이 도표를 봤을 때 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강인 골도 없는데 잘한다 그러지?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강인은, 그리고 어시스트 개수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쳐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키패스를 만들어주는 그 능력이 한 단계 올라간 느낌이 확 들어갑니다. 여러분 시간 나실 때 꼭 유튜브 동영상 이강인 선수 최근 활약도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엘리케 감독의 전술을 잘 이해하는 측면도 더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지난 시즌까지 PSG는 누구의 팀이었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예, 파리의 왕 음바페 팀이었어요. 지난 시즌까지. 보시면은 철저하게 팀이 음바페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심지어 메시나 네이마르가 함께 뛸 때도 음바페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메시가 PSG에서의 2년째 시즌에 유럽 5대 리그 어시스트 왕을 했는데, 메시는 그냥 철저하게 그때 당시 자기를 내쓰지 않고 음바페한테 다 몰아줬어요. 메시가 떠나고 이제 이강인 선수는 그 지난 시즌부터 뛰었잖아요. 역시 지난 시즌에도 PSG는 음바페의 팀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그게 아니에요. 공격 라인에 바르콜라라든가 아센시오, 덴벨레, 이 3명의 공격수들이 상당히 그 호흡이 잘 맞고 있습니다. PSG는 어떤 한 선수에 좌우되는 팀이 아니라 팀 전체가 다 고루 잘 돌아가는 그런 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 그런 상황에 라이트 윙으로 혹은 중앙 미드필더로, 그리고 아주 가끔 변칙 작전 폴스 나인, 그러니까 가짜 9번으로 나올 때도 있는데 그거 많진 않아요. 가짜 9번으로 한 2번 나왔어요. 주로 라이트 윙 또는 오른쪽 미드필더로 많이 활약을 하고 있죠. 팀 플레이에 있어서 하여튼 그러니까 음바페를 일방적으로 밀어주던 PSG가 아니라 패스 로테이션이 오히려 지난 시즌보다 훨씬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팀으로 보면 더 좋은 팀이에요. 지난 시즌까지 강팀이랑 할 때 막 일방적으로 밀리고 뭐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유럽 챔피언스 리그 레벨에서 지난번에 그 바이에른 뮌헨, 물론 바이에른 뮌헨 나갈 때 밀렸죠. 좀 밀렸는데 지난 시즌보다는 그 유럽의 슈퍼클럽들을 상대로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더 경기력 자체가 더 좋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 축구 전문가들도 그런 평가를 많이 내리고 있어요. 지난 시즌보다 좋다 팀이. 올 시즌 초반에는 조금 아쉬웠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하여튼 최근 한 달 사이에 엄청난 발전을, 그리고 엄청난 퍼포먼스를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두 경기 뭐 잘하다가 못하다가 이게 아니라 10경기 가까이 꾸준한 레벨을 보여줬어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을 것은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리그앙에서 이강인 선수가 지난 시즌과 올 시즌 이거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먼저 가운데 표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그 XG 값이 올해 더 많이 늘어났고, 득점, 슈팅, 득점률, 볼 터치, 키패스, 패스 성공, 거의 모든 항목의 수치에서 지난 시즌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한번 표를 쫙 여러분들께서 한번 봐보세요. 거의 모든 항목에서 훨씬 향상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출전 시간은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기록이 늘어났다. 특히 볼 터치가 많이 늘어나고 슈팅도 많이 늘어나고 패스 이런 부분에서 다 발전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의 그 작년 시즌하고 올 시즌 그 히트맵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기 여러분들 그 딱 보시면 바로 차이가 나죠? 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올 시즌은 저 오른쪽 위쪽, 그러니까 이선과 최전방의 오른쪽 라이트 윙과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부분에서 많이 집중이 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난 시즌은, 물론 지난 시즌에도 오른쪽 윙 자리가 좀 빨갛지만 전체적으로 많이 찍혀 있어요. 이것은 음바페의 활동 여부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음바페는 물론 레프트 윙에서 주로 뛰었지만 센터포워드, 라이트 윙까지 하여튼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돌아다녔어. 그러면은 이강인 선수는 그 뒤를 받쳐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바페가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왼쪽으로 가줘야 되고, 음바페가 하프라인까지 만약에 볼 받으러 내려면 오히려 이강인이 더 앞에 나가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작년 시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왼쪽 히트맵의 의미는
전 지역에 많이 고루 찍혀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히트맵 올 시즌엔 이강인 선수 포지션이 라이트 윙에 집중적으로, 그 다음에 라이트에서의 하프 스페이스에 집중적으로 많이 활약을 한 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파이널 서드의 상대 페널티 박스 안을 한번 보세요. 지난 시즌에 비해서 올 시즌 그 상대 페널티 박스로의 진입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것은 이강인 선수가 라이트 윙 또는 오른쪽 미드필더를 주 포지션으로 하지만 안으로 접고 들어오면서 심지어 안쪽으로 많이 침투해서 거기서 이제 기회를 많이 잡고 득점도 많이 올렸다, 이렇게 그 평가를 내릴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여기 여러분께서 좀 아셔야 될 게, 왼쪽은 작년에 23경기 히트맵이고 오른쪽은 올해 14경기 히트맵이에요. 게임 수가 9경기 차이가 있는데도 저렇게 찍혔다는 걸 여러분 감안을 하셔야 돼요. 박스 안에 들어간 게 올 시즌 현재 14경기까지의 통계고 지난 시즌 왼쪽은 23경기의 통계인데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히트맵 찍힌 게 올 시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앞으로 9경기를 더 치러서 23경기가 찍혔을 경우는 훨씬 더 저 오렌지색 그 히트맵의 개수가 박스 안에서 더 많이 찍힐 거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 이강인은 지난 시즌보다 자기 포지션에서 오른쪽 윙에서 센터 포워드까지 공격적인 측면에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에 더 충실하면서 더 공격도 많이 가담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지금 제가 리그왕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 시즌과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챔피언스 리그에서 기록은 자 보세요. 평균 출전 시간은 훨씬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기록 같은 거는 오히려 뭐 슈팅이나 이런 쪽에는 좀 그 기록이 많이 다운됐죠. 볼 터치나 패스 쪽은 훨씬 많이 늘어났어요. 그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설명을 드린 게 이 부분이에요. 슈팅을 많이 하냐 안 하냐, 골을 많이 넣느냐 안 넣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강인 선수는 플레이메이커, 조력자, 볼 컨트롤러, 지휘관, 이런 쪽에 특화된, 특히 챔피언스 리그처럼 굉장히 강한 팀들과의 상대에서 이런 경향성이 더 많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특히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강인 선수의 골 갖고 너무 얘기하지 마라. 전체적으로 팀이 잘 돌아가고 있다. 이강인이 저 포지션에서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팀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이걸 잘 파악하셔야 돼요. 기억나실 거예요. 지난 시즌 여름에 뭐 음바페가 뛰니 안 뛰냐 해가지고 그 엔리케 감독이 구단 프런트한테 음바페가 뛰느냐 안 뛰느냐 우리 팀에서 이거 알아야 내가 전체를 그릴 수 있지 않느냐 하다 결국 합류는 나중에 했죠. 그 시즌 초반에 막 문제가 있었죠, 구단이랑. 엔리케 입장에서는 파리의 왕이라는 음바페를 뭐 안 뛰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패스의 회전에 중점을 두는 그런 축구를 하는 감독이에요. 그래서 올 시즌 음바페가 없지만 오히려 더 경기력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한번 다른 기록을 한번 보시면 이강인 선수의 그 PSG의 평점 비교. 이 평점은 이제 여러분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평균 평점이니까 그래도 그 많은 경기를 누적해서 낸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신빙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미리 드리고, 2023-24 시즌에 리그 악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소파스코어는 7.15에서 7.74, 그리고 후스코어드에서 리그 악은 6.81에서 7.38, 상당히 그 점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챔스를 보면은 소파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7.14에서 올해 7.25, 그리고 후스코어드에서는 챔스에서 6.58에서 6.94, 두 사이트에서 리그왕과 챔스 다 합해서 다 점수가 많이 향상이 됐어요. 특히 리그왕에서의 점수는 정말 많이 향상된 거예요. 저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강인의 역할이 플레이메이커에 완전히 오른쪽에서의 플레이메이커에 완전히 특화되어 있다. 지난 시즌에는 이강인 선수가 이제 좀 어느 정도의 희생을 하는 측면이 많았다면 올 시즌에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자신 있게 경기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그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이강인 선수가 올 시즌은 정말 자신 있게 거침없이 플레이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플레이를 하다가 뭐 그 턴오버가 나오긴 하지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정말 자신 있게 과감하게 저돌적으로, 그리고 상대가 막
엄청나게 프레싱을 붙어도 하나도 당황하지 않고 정말 여유 있게 볼을 처리하면서 적극적으로 나가는 모습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올 시즌 이제 12월, 1월, 2월 지나면서 리그왕에서 더 경기를 하고 챔스의 강팀들을 상대로 하면서 경기 출전 시간이 늘어나고, 그럼 정말 이제는 탑 클래스로 올라갈 수 있는 지금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후스쿼드에서 그 이강인 선수 올 시즌 활약도 이거 한번 뭐 설명을 해드릴게요. 위쪽 오른쪽 표의 포지션하고 어피어런스, 그러니까 경기수, 골수, 어시스트, 레팅 이렇게 나오죠. 보시면은 라이트 윙으로 6경기, 그 다음에 센터포워드로 3경기, 그리고 센트럴 미드필더 2경기 이렇게 뛰었어요. 오른쪽 평점을 보시면 포지션 3개 모두 평점이 높잖아요. 7점 이상 다 받았어요. 물론 라이트 윙에서는 무려 7.84점, 거의 이 점수가 아마 그 올 시즌 그 소속팀에서 거의 2번째인가 3번째로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포지션 통틀어서 7.84는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윙 또는 라이트 미드필더에서 안으로 접고 들어가면서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하고 드리블로 제치고 침투하는 공격수에게 날카로운 키패스를 뿌려주는 요 플레이 상황에서 평점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체 멤버로 뛰었을 때는 이제 조금 6.72점 이 나왔는데, 밑에 보시면은 그 스트렝스 위크니스 한번 보실까요? 그 홀딩 온 더 볼, 그러니까 볼 키핑력과 패스 능력은 매우 우수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크로스, 스루볼 패스, 결정력, 중거리 슈팅, 그리고 세트피스 능력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공격의 여러 방면에서 우수함 또는 매우 우수함으로 이미 시즌 통틀어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기록들, 이러한 그 평점들이 갈수록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얘기는 할 수가 있어. 근데 이강인 선수가 그렇다고 뭐 완전히 주전으로 뛰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강인 선수가 어떨 때는 선발로 나오고 어떨 때는 또 뭐 교체 멤버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선수 기용을 누가 결정을 하나요? 감독이에요. 그럼 감독이 어떤 선수를 기용을 했어요? 기용을 했는데 그럼 그 감독의 선택이 옳았다 그르다는 뭐로 판단을 하죠? 그 판단 기준, 감독의 선수 기용에 대한 그 판단 기준, 잘했다 못했다는 only one, 경기 결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선수 여기에 기용하고 이 선수 기용하고 저 선수 기용을 했는데 이겼다, 그럼 그 감독의 판단은 100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는데 전술 쓰고 선수 기용을 했는데 졌다, 그럼 그 감독의 그 해당 경기에서는 빵점이 되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결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그 엘리케 감독이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에요. 선수 시절부터 머리 영리하기로 소문났던 사람이에요. 이강인 선수를 어떤 때는 선발로 기용해서 풀타임 쓰고 어떤 때는 교체 멤버를 기용을 하죠.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신뢰를 하기 때문에 그 형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경기에서는 교체 멤버로 투입을 하고 어떤 경기에서는 선발로 기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바이에른 뮌헨전에서 교체 멤버를 기용을 했죠. 그래도 평가는 좋았어요. 그 짧은 시간 뛰는 동안. 강팀하고 경기를 할 때는 앞에 2명의 공격수 또는 최전방에 1명의 공격수를 놓고 미드필드를 대폭 강화를 합니다. 바이에른 할 때도 공격수 2명이지만 그러니까 미드필드 라인에 4명 해가지고 거의 뭐 2줄 수비 세우듯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수비를 강화를 하고 후반전에 이제 승부처에서 이강인 선수를 기용을 해가지고 공격적인 어떤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후반에 승부를 본 그런 전술을 감독이 채택을 한 거예요. 물론 경기에선 졌지만 그 의도는 그런 의도라는 거죠. 그리고 리그왕 경기에서는 최근에 계속해서 선발로 거의 풀타임을 뛰었는데 그 상황에서도 팀 자체가 경기력이 좋고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결국은 그 선수 기용에 대한 감독의 그 어떤 권한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분명히 생각하는 게 있는 거고, 이강인 선수가 뭐 중요하지 않은 선수라 뭐 백업으로 기용했다 선발로 기용했다 하는 게 아니라 팀 전술에 맞춰서 엘리케 감독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후반에 벤치에 있다가 후반에 조커로 들어가서 역할을 아주 잘한다, 그래서 평점도 많이 얻는다, 그러면은 뭐 엘리케 감독은 그거 자체가 성공하는 거예요. 팀을 봐야 되는 거예요. 팀이 이기는데 모든 정신이 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팀을 이기게 할까? 그렇게 해서 전술 운영의 방편으로 이강인 선수를 백업으로 기용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팀의 전술상 후반에 필요한 순간 이때 우리 승부를 보자, 그렇게 해서 기용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뭐 어떨 때는 선발, 어쩔 때는 백업, 좀 아쉽다, 아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저도 아쉽게 생각하니까. 근데 한꺼풀 이렇게 벗겨서 더 위쪽으로 바라보고 생각을 하면 그게 아니구나, 감독의 전술에 맞고 감독이 신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용을 하는 거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바꿔보세요. 물론 예를 들어서 이제 올 시즌 중에도 이강인이 아예 붙박이 주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것은 엘리케가 드디어 이강인을 완전히 신임을 하는구나, 그리고 팀 전술이 이제 완전히 이강인 중심으로 바뀌어서 굳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돼요. 현재처럼 백업과 선발을 왔다 갔다 한다 그래도 전혀 실망하실 게 없다니까요. 이건 이강인을 신뢰를 하기 때문에 팀 전술의 중요한 어떤 포인트에 내세우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강인 선수는 아주 지금 물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지난 한 달간의 활약이, 저는 맨 처음에 그때 2골 넣고서 이게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한두 경기 하다가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할 수 없지 뭐, 그거 기다려봐야지, 그냥 요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세 번째 경기 잘해, 네 번째 경기 잘해, 계속 잘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거의 뭐 미쳤다. 이강인 선수의 지난 한 달은 그냥 미쳤다예요. 미쳤다. 퍼포먼스가 계속 유지가 되면 또 내년 3월에 또 우리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또 벌어지잖아요. 거기서도 또 좋은 활약을 펼치고, 대표팀에서도 또 계속 좋은 활약을 펼치고, 이강인 선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골 있느냐 없느냐로 이강인을 판단하지 말자. 어시스트가 있느냐 없느냐로 이강인을 판단하지 말자. 그런 게 있으면 더 그냥 보너스로 생각을 하세요. 수치로 나타나는 기록이 없다고 해도 이강인 선수의 움직임이나 전체적인 컨트롤, 이걸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돼요. 이 방송을 보신 다음에 앞으로 그 PSG 경기 보실 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포인트, 그런 걸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강인 선수가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어요. 선수 플레이가 업그레이드 됐고, 엘리케 감독의 전술 응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고, 동료들과의 호흡도 잘 맞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앞으로 생중계를 보시면서 또 이강인 선수한테 박수도 쳐주고 또 계속해서 잘 뛸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을 합시다. 저도 이강인 선수 제일 좋아하는 선수니까 잘 할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한번 열심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주에 와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